네, 안녕하십니까. 신상열 소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첫 번째 강의가, 중진공 정책자금의 이해예요. 그래서 중진공 정책자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준비해서 누구든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요 두 번째 강의는 조금 그 세부적인 그 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인데 이게 창업 7년 미만의 이제 중소기업이고 이제 신산업 창업 기업은 이제 10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신산업이냐 아니냐는 이제 그 사실은 나중에 내는 이제 서류 제출과 이제 실사 때 실제로 좀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업종만으로 신산업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 신산업 창업 기업은 이제 10년 이내, 이제 일반적인 기업은 이제 7년까지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고요. 기준금리 2.9%고 이제 0.3% 차감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업체당 잔액 기준 60억 원 이내인데 이게 가장 많이 신청하는 자금이고 또 많은 자금이 몰려 있기도 합니다. 예, 거의 뭐 음, 1조 4천억 원 정도가 몰려 있는 건데, 이게 거의 예산이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이제 소진이 되어 있고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신청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런 예산들은 사실은 거의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창업 사업화 자금이라 그래도 이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창업 기반 지원 자금이고 여기는 청년 전용 자금으로 별도의 자금이 마련이 돼 있는 거죠. 별도의 자금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2.5%고 그래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이제 그 39세 이하는 맞는데 업력 3년은 넘었다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설법인 설립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또 대표자의 아버지가 이제 그 나이가 많으면 이제 자녀나 또 다른 어떤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이제 그 신설법인 설립할 수 있겠죠. 거기 이제 컨설팅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최근에 이제 특정법인 설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융자와 같이 엮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지는 않은데 업체당 1억 원이니까 크지는 않은데 보시다시피 별도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여건만 맞으면 1억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제조업 중견 지원 분야라 그러면은 훨씬 더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바로 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이게 이제 2천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건들을 보시고 이 요건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진공 정책 자금은 지금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7년이 넘어간 기업들은 대부분 받기가 어려워요. 7년이 넘어가면은. 근데 이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업력과 상관이 없으니까 7년이 넘더라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특허 필수입니다. 예,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도 필수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고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필요하면 이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노비즈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기업부설 연구소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기업부설 연구소와 이런 이제 벤처기업 사업계획서에 있는 그 기술 개발의 내용과 실제 이 기업이 매출을 일으키는 기술이 그러니까 매출의 토대가 되는 기술이 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에는 A라는 기술에 대해서 써놓고 매출은 B라는 기술로 일으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중요한 이제 정책 자금을 수령하는 여부에 대한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시장 진출 자금, 이건 이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특징이 뭐냐면 수출을 좀 우대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거,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수출 실적이 있으면 이렇게 중진공에 들어올 수 있다. 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화면 보시면서 이제 내용들 확인하시고 예,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자금이 나오는 게 이제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그래서 음, 어, 혁신성장 자금,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넷제로 유망기업 지원 자금, 스케일업 금융인데 지금 보시면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이나 넷제로 유망기업 지원 자금 허들이 있잖아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자금에 해당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요건을 맞춘다 그러면은 충분히 또, 이 요건만 맞으면 거의 나올 수 있는 자금들이 이 두 가지 자금이고요. 지금 이제 혁신성장 지원 자금 또 많은 기업들이 몰리기 때문에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요건을 맞추는 게 사실 이제 중진공의 세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신성장 기반 자금이 7년 이상은 맞아요.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운전 자금만 별도로 나오진 않아요. 운전 자금만 별도로 나오진 않습니다. 시설 자금이 나오고 거기에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시설 자금의 50% 이내가 나오는 거예요. 다만 별도 기준 충족 시에 운전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뭐 아래 있는 이제 요건데 쉽진 않죠. 뭐 강소기업백, 스타트업백 이거는 쉬운 기준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쉬운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스타트업 100이죠. 예. 쉬운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년이 넘었을 때는 이 신성장 기반 자금에 운전 자금만 단독으로 받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제조 현장 스마트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정부 등의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공장 지원 참여 기업들은 충분히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자금은 이제 하반기에 가도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넷째로 유망기업 지원도 융자 대상이 뭐 신재생 에너지, 원부자재, 오염물질 저감 설비 쭉 이렇게 있지만 역시 요건만 맞으면 이 허들만 넘으면 또 하반기까지 남아있는 자금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포인트로 알고 우리가 이제 세부 자금을 어느 자금을 신청할 것인지 어느 꼭지의 자금을 신청할 것인지를 알고 계시면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신성장 기반 자금에 또 이제 스케일업 금융 자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도력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업 자금이 괜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의 재창업이다라고 하면 만약에 폐업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 그 폐업이 꼭 뭔가 안 돼갖고 망한다라기보다는 누구나 또 폐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업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이 재창업 자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못 받더라도 추후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이런 자금들을 노려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중소기업을 폐업한 이력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자금보다는 또 재창업 자금을 신청해보는 예, 그런 이제 전략을 좀 써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사업 전환은 이제 중기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또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셔서 요건만 된다 그러면 사업 전환 승인 또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약 지원 자금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의 재중소기업 지원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재기업 그 확인서, 재중소기업 확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딱 이제 거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은 요거는 해당 사항이 좀 있을 수 있다. 1,500억 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기업의 업력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경영애로 자금은. 그래서 지금 경영애로 규모를 비교해서 요 요건이 맞으면은 신청해 볼 수 있는 업력이 7년 넘더라도 그런 자금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요 밸류체인 안정화 자금은 최근에 이제 올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면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 미만이라도 중진공 신청이 가능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창업 자금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폐업한 이력이 있으면 또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 7년 이상이 넘는 기업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별로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1, 4분기까지 거의 한 40%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허들을 넘을 수 있는 자금들 그러니까 요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까다롭지만 그 요건만 맞추면 나올 수 있는 자금들은 이제 하반기에 신청을 하고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1, 2, 3월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요건이 안 맞으면 그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점수를 좀 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정책 우선도 평가가 이제 점수로 가는 거고 AI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되면은 일단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하고 다르게 많은 기업들, 신청하는 기업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 받은 거에서 이제 아예 그냥 컴퓨터로 일괄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아무리 이제 좋은 기술 갖고 있어도 그 기본적인 요건 사항이 안 되면 이제 실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 우선도 평가에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진국 자금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이 중진공 자금 신청 방법,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한 2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법인사관학교라고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정 청구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자금의 가장 기본은 정책 우선도 평가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특허라는 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활용한 법인 영업 그리고 제가 하는 게 이제 자금 조달 그리고 R&D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 그 R&D가 어떻게 보면 경영 컨설팅의 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 김대영 세무사가 창업 기업 설립 및 법인 전환. 이게 다 하나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단체보험 우리 길재우 지사장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홍창석 본부장 해서 이 지금 이 법인 영업을 하면서 교육이 없고 그 네트워크 형성이 안 되시는 영업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이제 법인 영업 강의를 3월 22일, 23일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 법인사관학교는 한 번 강의에 들어오시면 다음 달에 재수강, 다다음 달에 재수강 다 무료고요. 또 심지어 강사분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법인 영업 시장에 있는 핵심 코어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핵심 인력들을.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진 우리 법인 영업 사관학교니까 꼭 우리 법인 영업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또 저랑 인연도 되고 해서 또 이 법인 영업 이 현장에서 또 같이 또 호흡하고 또 팔로우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 법인사관학교에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더 많은 배움을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